네,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1강의 3번, 4번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3번, 4번만 하면 우리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모두 끝나게 되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11강의 3번의 주제는 위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북유럽에서 감자가 주식이 되지 못한 이유인데요. 북유럽에서 감자가 주식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각주 나와 있는 단어는 두 가지. replicate, 반복하다. 원래 이게 모방하다, 복제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marginal, 수익이 나지 않는 이란 뜻으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봅시다. 일단 주요한 농작물이, 그래서 주요한 농작물, 주요 작물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주요 작물이 확립이 된다면, 그러니까 주요 작물이 자리가 잡힌다면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What economists call a lock-in 이네요. 불완전한 문장, 콜에 목적어가 있지 않고 뒤에는 목적격 보어니까 what의 계열이 맞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가지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lock-in이에요. 고정화라고 불러요. 딱 잠겨져 있는 거니까 고정화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it is cheap, 저렴하잖아요. 반복하는 것이 저렴하고 would be expensive, 비쌀 수 있지 않을까요? both financially and psychologically, 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 바꾸는 것은 굉장히 비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고정화가 되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떡하고요? 그거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꽤나 값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대안아. 그런 걸 반복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될 경우에는 비용적인 면이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물론 작물과 관련해서 나오긴 해요. The whole of North European agriculture. 전체인데 무엇의 전체이냐면은 북유럽의 농업의 전체라는 것은 is based,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대략 매우 복잡한 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매우 효율적인 체제 of wheat and small grain production 이렇게 부르네요. 밀과 그리고 작은 곡식 이렇게 부를까요? 밀과 작은 곡식의 매우 효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전체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매우 효율적인 체제, 밀과 작은 곡식 생산의 효율적인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From the flour types to the bakeries and pasta factories.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어가네요. 쟁기의 유형들에서 빵집 그리고 파스타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o deal with wheat. 밀을 다루기 위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밀과 작은 나달의 생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북유럽의 농업에서는. 그러니까 뭐 쟁기의 유형이나 빵집, 파스타 공장 같은 거 모두 다 밀의 주요를 이루고 있다. 밀의 뭐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부르면 편하겠네요. So, 따라서 비록 감자라는 것 자체가 초기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감자가 증명해냈는데 감자는 훨씬 더 생산력이 있으며 감자라는 것은 밀보다 더 잘 적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밀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화가 확실히 맞네요. 감자는 밀보다 일찍 왔고 그리고 밀보다 생산력도 좋으며 잘 적응을 했겠지만 이미 밀이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바꾸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except 어떤 지역을 제외해서요. 이런 지역들을 제외하고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것을 먹기에 그것을 뭐 구매하기에는 너무나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너무나 가난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밀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남아있다. 그럼 여기서 it은 밀을 의미하겠네요. 밀을 구매하기에 수익성이 나지 않고 너무 가난한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북유럽 자체는 감자보다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Iron Hand라고 얘기를 해요. 철의 손, 그래서 뭐 강력한 통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경제학에 있어서 강력한 통제라는 것은 강요했습니다. The impoverished라고 합니다. impoverished는 빈곤한, 가난한 이란 뜻이에요. 가난한 아이리시 사람들과 폴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일랜드 사람들과 폴란드 사람들이 감자를 먹으며 살도록 강요했었습니다. In the old days, 옛날 한옛날에는 폴란드 사람들과 아일랜드 사람들, 매우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live on, 뭐뭐를 먹고 살다예요. 감자들을 먹고 살도록 강요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yearned 했습니다. 이 yearn for라는 게 한 단어입니다. 뭐뭐를 갈망하다. 뭐뭐를 갈망하다. 비동사 이거 계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빵을 갈망했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빵을 구매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eating fewer potatoes. 중부정어 맞죠? 감자들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Potatoes added themselves to the system. 감자는 자기 자신들을 이러한 시스템에 덧붙이긴 했지만 did not destroy it. 그러한 시스템을 파괴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감자가 주식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고정화라는 것, 북유럽에서 감자라는 것은 물론 더 초기에 들어왔고 생산력도 굉장히 좋고 밀보다 적응을 잘 하긴 하지만 이미 밀과 작은 나달의 곡식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체제를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유럽에서 감자가 주식이 되지 못한 이유 간단하죠. 이미 밀이 고정화가 단단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다음은 11강의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4번의 주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그 사회적인 측면, 이 심리적인 측면이 조금 겹쳐서 말이 어려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가봅시다. 리 디 로스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carried out, 수행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들을 수행했죠. contrary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라는 뜻이죠. 뭐뭐와 반대로 라는 뜻 맞죠? 뭐와는 반대로, 이런 추측과는 반대로. 어떤 추측일까요? 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To grab as many resources as possible.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많은 자원들을 가능한 한 다 잡으려고 하는 것, 즉 많은 자원들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라는 주장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실험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기꺼이 공유할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자원들을 평등하게 보여줄 거라고 이 실험들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떤 추측,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은 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욕심이 있어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할 거야. 이게 추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어떻더라? 사람들이 자원을 equally, 공평하게 나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those who have more tend to justify this inequality.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재밌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불평등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저 사람이 조금 뭐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대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갈게요, 찌우야. 인간이라는 것은 원합니다. A fair world. 공평한 세상을 원하죠. fair는 공평한, 그러니까는 수미나 앞에 나왔었던 equally의 equal, 형용사여로 같이 보면 되겠죠. 평등한 세상을 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fairness in the future is judged differently from fairness in the past. 공평함이라는 것, 미래에 있어서의 공평함이라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다르게 판단이 된대요. 무엇과? 과거의 공평함과는 다르게 판단이 된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에 있을 공평함이라는 것은 과거의 공평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합니다. 공평함을 무엇으로 정의하죠? 평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정의하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접속사 계열이죠. The sharing, 우리의 공유라는 것이 미래에 놓여 있는 한 우리는 공평함이라는 것을 평등한 분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When, 뭐 할 때 우리가 accumulated, 이게 모으다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모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믿는데요. 그렇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만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lose aversion 이렇게 나오네요. 이 단어는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는데요. 손실에 대한 혐오입니다. 아마 이게 회피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손실의 혐오라는 게 조금 더 말이 확 올 겁니다. 즉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 무슨 말이지, 희상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근데 그거를 나눠주기에는 어떨까? 우리가 많이 모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이게 뭐예요? 손실, 혐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경향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싫어하는 경향들, 어떤 손실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경향들입니다. more than, 뭐 이상으로 그들이 모아왔던 것, 이득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손실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인 손실 회피라는 것은 동사 place into these psychological preferences. 이러한 심리적인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손실의 혐오라는 것은 심리적 선호도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we don't mind sharing equally in the future. 우리는 don't mind,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 미래에 앞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신경 쓰진 않지만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누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은 복수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들은 strengthen, 강화시킵니다. 보수적인 입장들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들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하죠. 이러한 사람들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더 많은 어나더군요. 또 다른 분배,
자원의 또 다른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적대자로서 여기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나중에 나눠주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건 좋지 않아의 손실 혐오, 손실 회피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미래하고 관련돼서 공평함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더라. 내가 지금 나눠주는 거는 안 되고 앞으로 나눠주는 건 괜찮긴 하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남에게 주는 거,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거,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 그건 싫어.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을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평가하도록 하는데 자원의 또 다른 분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조금만 주세요.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저희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적대자로서 여기게 된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경향 어떤 가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주는 건 괜찮아. 미래에 주는 건 괜찮지만 지금 본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적대자로서 여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9강, 10강, 11강 모두 완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거 참 많죠. 집이나 교과서 해야 돼. 21년 9월, 22년 9월 그리고 수능 특강 라이트 해야 돼. 할 게 참 많긴 하지만 제가 미리미리 수업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편안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꼼꼼하게 분석하라고 제가 미리미리 수업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번 주 수요일 현장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